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예, 미국 증시도 좀 밀렸습니다. 퀄컴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거라면서요. 그 얘기하고 또 시장 전반적인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퀄컴 주가가 이제 급락한 거는 아까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그 전부터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으로 일단 전체적 화해에 대한 거래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다 하락해 왔는데 그보다는 이제 반독점 금지로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졌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쉽게 해서 이거죠. 퀄컴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돈을 받아가니까 파트너들과 해서 이제 가격을 재협정하라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10% 이상 떨어진 것이 오늘 그런 이유가 됐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는 뭐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것이 소위 돌파구가 즉 해법을 잡고 미국, 중국 양쪽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무너진 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일정이 아직 확인된 것이 없고 정해지지 않았다. 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중국 신문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의 천연가스를 2017년 이후반도 63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히토리도 얘기도 나오고 국채 얘기도 많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다양한 보복 조치를 얘기를 상무부에도 하고 있지만 통상부에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다양한 언론 기관지를 비롯해서 공산당지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데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미국 주식 양쪽 간의 이런 협상이 좀 어렵고 주시장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QM의 수석 투자자 같은 에듀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역 전쟁에 타격이 쉽지 않고 어찌됐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추세적으로 강한 것은 역시 흔히 얘기해서 방어적 섹터입니다. 필수 소비재, 부동산 리츠, 유틸리티 이런 것들, 에너지도 일부 되겠지만 소위 방어적 섹터의 주식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적 흐름이 되겠고 역시 기술주가 부진한 것, 역시 중국과의 역할이 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한 유통 백화점 기업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노드스트롬 대표적인 미국 백화점 업체인데요. 예상에 못 미친 실적 나왔고요. 일단 건자재 관련해서 로스도 대표적인 유통업체인데요. 오늘 역시 두 회사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각각 12%와 9%까지 흘러내렸고요. 타겟은 일단 좀 중저가형 유통점이 되겠는데요. 예상은 상향 실적 발표인데 역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매출 한 30% 이상 늘어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재선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자료가 있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것을 100% 신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면 퀴니펙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주마다 하고 있는데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까지 해서 주말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2주 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39% 지지, 찬성, 반대가 53%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 자체보다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경제, 그리고 특히 중국과 이슈가 되겠는데 여기서 좀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71%가 아주 좋거나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인데 이 수치 자체는 18년 만에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1세기 들어서는 최고 수준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잘 안 끝나고 좀 지지부진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은 39%, 반대가 53%고요. 중국과 협상에 지지하는 방법이 자체도 40% 지지하지만 50% 반대입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결국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경제 좋으면 상관없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없고 경제 마이너스라는 사람이 48%나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재선과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힐러리 후보와의 격전지를 보여드렸던 몇 가지 주가 있습니다. 오하이오라든가 그리고 아이오와 위스콘신이 항상 격전지였는데요. 그림 보시면 그 당시에 상당히 대부분이 색깔 자체가 빨간색으로 나온 거가 이제 공화당이 우세했던 지역인데요. 최근에 조사를 보면 상당히 파란색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지했던 바로 그 주에서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일부의 조정일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걸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국과 협상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조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설문조사는 아니라는 시각이 일단 지배적이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 조 바이든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트럼프하고 좀 겨루고 설문조사를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직은 뭐 어쨌든 민주당의 그 대항마들이 뚜렷지 않다라는 게 대세적 시각이고요.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알려주십시오. 네, 일권을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이 좀 잘 나가는 주식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미국의 소위 대형주 중 많이 알려진 주식 중에 시가총액에서 큰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올해 들어서 하락한 주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어제는 모드건 스탠리가 오늘 새벽에 시티그룹에서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지만 모건 스탠리는 불과 주가가 $10, 시티그룹은 $3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증자에 성공했지만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자동차는 생산이 제대로 늘 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기대를 크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역시 테슬라에 악재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6% 흘러내리면서요. 올해 들어서 작년 고점 대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생산 확대, 시장의 확대랑 여러분들 자꾸 우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것과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랑도 상관없고 상대로 떨어질 때 LG화가 삼성 SDI에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삼성 SDI와 LG화가 또 다른 이유는 인해서 최근에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 SDI와 LG화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관련주로는 장기적인 매수변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상 이 코너에서는 이제 미국의 관련 기업이 잘 간다고 해서 한국의 이제 유사 기업이 잘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테슬라는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2차 전지 대표주들은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